10분에 지금 6분인데요. 10분에 시작을 하고요. 오늘 지원주택 설명회는 지금 안산시 장애인복지관의 이주희 부장님이 해주실 겁니다. 바쁘신데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제가 살다 꿈꾸다라는 주제로 오늘 이 간담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지원주택 운영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올해가 4년째고 내년에는 본사업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지역사회에 활동을 하고 하는 거는 다 우리 아이들 시설에 가지 않고 지역사회 살기 위한 여정이었었거든요. 그게 뭐 저희의 목표점이 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부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번에 소통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원주택에 대한 발달장애인 체중증 친구들이가 힘들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저희가 시에 좀 건의를 했거든요. 체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주택을 좀 고민해 봐 주십시오라는 제안서를 시장님께 드렸었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들었습니다. 시에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겠다고 하셨고요. 그 제안서를 저희가 많이 출력 못 해왔어요. 같이 공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자료집도 저희가 반 정도만 떼왔거든요. 환경보호 차원에서 같이 공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이주희 부장님께 큰 박수로 함께 듣도록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소개를 너무 멋지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굉장히 긴장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시 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도대체 어리버리해요. 원래 그게 또 매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지원주택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그 경기도에서 경기도 의원이신 김태희 의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갑의 양문석 의원님의 보좌관이신 최권석 보좌관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원주택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정신을 만들어 주실 두 분이거든요.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과 보좌관님에 대한 인사를 시켜드리니까 제가 더 긴장돼요. 저 이런 자리인지 모르고 편하게 이야기하려고 왔는데 많이 오신다고 하고 또 이렇게 저희 사업만 이렇게 잘 설명드리면 되겠지 했는데 오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이제 이런 자리 편향이나 어떤 정책 이런 것들도 같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중간에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빠르거나 그러면 얘기해주세요. 제가 딱 얘기하다 보면 많이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갑자기 말이 엄청 빨라지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저한테 눈짓을 해주시면 제가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자녀분들이 성인이실까요? 네. 제가 알기로 이제 함께 꿈꾸는 세상에 이제 같이 함께하고 계시는 자녀분들 대부분 성인이라고 알고 계시고, 그래서 아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정말 지역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복지관에서 20년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이제 지역 안에 있었던 주로 담당했다면 지금은 자립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있고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지역에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정책이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자립주택 사업에 대해서 신청했었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될 때 원래 이제 시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금 자율성들을 많이 주서 지자체별로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할 수 있기도 하고, 저희들도 이제 복지관이 이제 26주년 됐는데 26년 동안 지역에서 활동하고 같이 관계하고 만나면서 우리는 이 일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시작할 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애인 당사자분들과 그리고 부모님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한 이해들을 조금 더 편하고 잘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저희 브랜딩을 저희 자체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내 집에 산다라는 이름으로 조금 더 이 사업에 대한 의미나 필요성을 좀 담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2018년부터 지역에서 함께 살자라는 지역사회 그 커뮤니티 케어 추진 방향이 발표가 됐어요. 이 커뮤니티 케어는 예전에는 거주시설로 가거나 요양원으로 가거나 지역에서 있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함께 모여서 전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이제 곳으로 가긴 했는데 그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했잖아요. 물론 이제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겠지만 지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역에서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뜻을 하면서 이제 지역사회에서 살자라는 커뮤니티 케어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 방향과 함께 이제 장애인 쪽에서도 5년 계획으로 2018년부터 22년까지 탈시설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것보다 시설에서 이제 막 도가니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막 대두가 되면서 시설에서의 삶들을 조명하게 되었고 이 삶에서 이제 지역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들을 이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2022년에 본격적으로 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체계구축 시범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름에서도 딱 어떤 사업인지 나오잖아요. 탈시설 로드맵과 더불어서 시설에 계신 당사자 장애인분들을 지역으로 어떻게 하면 나오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들이 실시되면서 이제 이 시범 사업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22년에 이제 이런 것들을 지자체들 선정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이제 저희도 계속 아까 이제 안산시도 그렇고 저희 복지관도 이런 정책들이 발표되면서 그럼 지역에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정책에 어떻게 같이 응대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안산시에서는 2019년에 노인 중심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들을 실시했었어요. 시범사업으로. 그런데 이제 그 해에 만 3년이었거든요. 이것도 2021년 마지막 해에 노인 쪽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시설에 계신 장애인분들 아니면 지역에 계신 장애인분들도 어떻게 지원을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시다가 시에서 그러면 일부 노인 쪽에서만 하고 있던 것들을 장애인 쪽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들을 한번 진행해보자라는 계획들을 가지시고 저희가 1년 동안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들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지역에서 굉장히 여러 목소리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 그리고 이제 거주시설, 그리고 자립지원센터, 그다음에 뭐 부모회, 주공보호센터 이런 기관장님들이 우선 모이셔서 우리가 이런 정책이 계속 변화하고 있고 지역에서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걸 어떻게 준비할까를 계속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시설에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나오실 거다. 그럼 이걸 우리가 지역에서 한번 준비해보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만약에 그 역할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래도 복지관이 선도적으로 그 역할을 좀 해주면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람 중심 실천을 하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아시죠?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사람 중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름이 되게 어렵잖아요. 우리는 다 사람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 중심이란 굉장히 어려운데 사람 중심이라는 거는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치료사 이렇게 전문가들 중심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을 평가하고 그분들한테 어떤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했다면 이 사람 중심이라는 건 이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어떤 거지? 이분은 어떻게 살고 싶지? 누구랑 같이 살고 싶지?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잘 들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공부하고 그렇게 묻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전문적인 지원들이 이분들의 삶에 맞춰서 어떻게 지원하면 더 좋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생겼고 그것들을 예전엔 저희의 중심으로 했다면 요즘에는
당사자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저희의 전문성과 찍었어. 관계와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이분이 잘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드리는 거, 함께 찾는 것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과 더불어서 이제 최종 지원관이 이제 지금 도전행동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긍정행동 지원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었고 지역에서 이런 환경에 대한 중요성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깨달았어요. 근데 그런 것도 저희가 시작했던 계기의 가장 큰 것들은 부모님들 사이에서 우리 아이가 지역 안에서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이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도 일상적인 삶을 살고 싶다라는 요구들을 꾸준히 저희들한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을 계속 만나면서 장애인 당사자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딘가 갈 때 동일하게 기다려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계속 안내하면서 오소가게나 아니면 AAC 사업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이제 아까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시범 사업에 대한 공고가 났었어요. 그래서 원래 22년에 지역에서도 우리가 이 사업을 같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는 조금 이견 차이가 있었어요. 거주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과 또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견해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22년에는 신청하지 않았고 저희가 2023년에 이런 논의 끝에 안산시에서 이 세계국수 사업 시범 사업에 신청을 하게 됐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2년에는 10개의 지자체가 시범 사업에 참여했고요. 안산은 23년도 7개 지역 선정했을 때 선정이 되었고 지금 이제 2024년도 3차년도까지 시범 사업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선정이 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범 사업은 어쨌든 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형들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시범 사업의 계획을 대략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왜 처음에는 시설장애인 분들을 지역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도 1순위가 시설장애인 그리고 2순위가 단기 거주시설에 계시는 분들, 학대 피해 쉼터에 계시는 분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순위가 재가장애인 분들이었어요. 재가장애인 분들이었는데 이제 재가장애인 분들 경우에는 지금 여기 다 지역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누구나 지역에서 살기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다 시범사업 예산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재가장애인의 경우에는 시설 입소 대기자 그리고 학대나 아니면 이제 학대 피해 쉼터나 이런 것들 들어가셔야 되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학대가 일어나거나 반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집에서 거주하기 어려워서 이제 그런 시설을 가셔야 되는 분들 중에서 이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의 의무원이 내용을 보시고 이제 선정하시는 분들이 이 시범 사업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로 그럼 몇 분의 당사자를 지원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신청하게 됐는데 안산시는 20분의 당사자를 지원하겠다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그런 것들을 공고를 보고 저희 다 20분을 지원해야 되고 저희 20분을 냈거든요. 지역마다 다르더라고요. 경기도에서도 뭐 4분 지원하겠다고 하는 시도 있고 뭐 8분 지원하겠다고 하는 시도 있어요. 경기도에서는 안산이 가장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총 20분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어머님들, 자녀분들이 지역에 살 때 가장 필요한 게 어떤 거예요? 지역에 살면 어떤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의식. 그리고 또 의식 중 혼자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지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시범 사업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장 큰 메리트는 본인이 공단에서 부여받은 활동 지원 시간 이외에 추가 활동 지원 시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시간부터 200시간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경기도는 원래 경기도도 이 주택 사업에 대한 관심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시다가 이 보건복지부 사업에 같이 포함해서 지금 진행을 23년부터 하고 계시고 경기도는 추가적으로 활동 지원 추가 시간 100시간을 더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만 최대 300시간까지. 네, 굉장하죠? 경기도에서 더 진짜 애 많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총 활동 지원 추가 시간은 본인이 부여받은 시간과 300시간까지 할 수 있는데 올해 그 기준들을 조금 바꾸셨더라고요. 우선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어쨌든 이게 가장 좋은 것은 활동 지원 추가 시간을 제공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담 인력들을 배치하고 이 사업을 운영하려면 당사자분들 지역에 나와서 사셔야 되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이 전담 인력들을 저희가 채용할 수 있는데 당사자 4분당 1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산은 20분을 지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총 5명의 전담 인력을 구할 수 있겠죠. 저희가 그래서 채용을 할 수 있겠죠. 저희가 지금 총 5명의 전담 인력을 채용을 했고 당사자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이제 환경에서 왜냐하면 이제 발달장애인 분들은 환경 개선이 크게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휠체어를 타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발달장애인 분들 중에서도 조금 이렇게 환경 집안에 있는 구조를 좀 변경해야 되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600만 원에 한해서 그런 주택 환경 개선할 수 있는 것을 해주신다거나 건강검진 의료 비용을 한 40만 원 정도 지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조기기 사용하시는 분들은 3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이렇게 좀 당사자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필요에 대한 부분들이 시범사업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23년 10월부터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3년에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얘기했던 것처럼 시설장애인분들이 나오셔야 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저희가 시설 조사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안산에 있는 5개 거주시설에 저희가 저랑 이제 관장님과 시 주무관님이랑 같이 다니면서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아까 얘기했던 거주시설에 계신 분들한테 이 사업은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맞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법에 근거해서 열심히 당사자를 지원했었는데 우리가 뭔가 크게 잘못한 것처럼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당사자분들을 무조건 지역으로 나오라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무조건 지역으로 내보내야 된다라는 것처럼 이 사업을 인식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그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과 이해를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진행하겠다라는 것들을 안내드렸고 안산에 있는 거주시설은 그래도 다른 지역에도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지역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을 협업할 수 있는 구조들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3년부터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자리 준비와 전화과 정착과 유지에 대한 이런 세계들을 좀 마련을 했었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역적인 특성들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저희는 지역에서 계속복지관에서 당사자분들 지원하다 보니까 서비스 연계는 솔직히 금방 할 수 있어요. 공공기관 가서 이분한테 필요한 서비스 조사해서 전달드리고 그다음에 필요하신 분이 연결해 드리는데 막상 지역에 살아가려다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관계와 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길러져야 되는데 시범사업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중요하지만 어떻게 진행하라는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지역에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죠. 그래서 저희는 여태까지 복지관에서 했던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당사자가 자신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었어요. 결국 이 자립이라는 단어의 자체가 어쨌든 스스로 서는 거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서는. 근데 우리 당사자분들은 그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의 지원을 통해서, 도움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당사자분들과 그리고 그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활용해서 이 주도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걸 발견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계속 찾아내고 싶었고, 그래서 저희는 강점을 찾아내고 관계를 이어서 결국엔 이분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에 살 수 있는 이런 모형들을 만들고 사람 중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그리고 그 예전에 사람의 그런 5대 그런 가치가 있어요. 무슨 욕구 기준 중에서 가장 큰 욕구는 내가 어떤 의미 있는 역할을 하면서 사는 것들이 다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하고, 내가 그냥 사는 것보다 내가 누군가의 엄마로 살아갈 때, 내가 누군가의 친구로 살아갈 때, 내가 누군가를 도우며 살아갈 수 있을 때 이 사람의 삶에 대한 욕구들이 가장 최높은 단계로 보고 있는데, 저희도 그래서 이분들이 지역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최대한 경험하고 참여하고 선택할 수 있게
지원하자라는 것들을 좀 목표로 삼았습니다. 저도 이제 20년 정도 당사자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주로 사례 관리나 아니면 이제 지역 사업이나 이런 것들 주로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당사자분들 직업훈련이나 이제 성인들 지원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제가 2025년도에 복지관에 처음으로 PCP를 시작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성인 당사자분들 모여가지고 작업활동만 항상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PCP를 도입하면서 이분에 대한 삶의 회의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럴 때 처음 물었던 게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누구와 살고 싶으세요? 이런 걸 물어봤어요. 뭐 하면서 살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저희 당사자분이 그 회의를 하는데 저 작업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볼펜 작업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볼펜 막 이렇게 되게 머리 아프거나 이러면 그 당사자분들 같이 막 작업하면서 하면 좀 머리가 선명해지고 고민이 좀 사라지고 하는데, 그렇게 잠깐 하는 건 너무 의미 있었는데 이분한테 물어보니까 작업을 하면서 살고 싶으시다는 거여서 좀 놀랬어요. 그래서 그러세요. 이제 그렇게 물으면서 우선은 이제 작업을 하면서 살고 싶다고 하셨고, 가족들과 같이 살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분들이랑 영화도 보러 가게 지원해주고, 노래방도 가보고, 뭐 음식점 가서 식사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저희가 6개월 이후에 다시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작업을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으세요? 라고 여쭤봤는데 그분이 아니요, 저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요, 혼자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느꼈죠. 그 전에는 이분한테 가장 크게 다가왔던 거, 가장 많이 경험했던 것들은 이런 그 자리에 앉아서 오랜 시간 작업하는 것들이었죠. 그게 너무 재미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나의 선호도가 생긴 거죠. 내가 조금 더 좋아하는 것들이 생기고,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해봤어. 그런데 전 그래도 작업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하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보지 않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과 이분이 선택해서 경험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건 다르다는 것들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지역 안에서의 삶도 동일하게 당사자분들이 최대한 많이 경험하고 지원을 받은 다음에 그 이후에 본인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사자분들 주도할 수 있는 삶을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립주택 사업들은 결국에는 나의 공간, 주택과 그다음에 내가 지역에 살아갈 수 있는 서비스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돼서 저희들이 거기에 조금 더 담고 싶은 것들, 이분이 조금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는 생각들로 저희는 내 집에 산다라는 이름으로 브랜딩하면서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의 내 삶을 관리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얘기했던 것처럼 23년 9월부터 이제 사업 수행 기간도 선정이 되고 10월에 전담 인력들을 채용해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지자체에서 하시는 곳도 있어요. 자체적으로 이제 전담 인력을 시에서 구인하셔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안산시처럼 이렇게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수행기관 저희가 이제 전반적인 서비스 운영이나 그 수행을 다 하는 민관 통합형이 있고요. 뭐 부산처럼 큰 지역은 한 군데서 하기 어렵잖아요. 수행기관이 하나가 있고 그 지역별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제 다른 통합형 민간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민간 저희는 안산시는 민관협력형 중에 통합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지금 이제 국비, 이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두 가지에서 내려오는데, 국비가 내려오는데 국비도 매칭이 어떻게 되냐면 국비 50%, 경기도 15%, 시비 35%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추가 시간, 활동지원 추가 시간에 대한 예산으로 1억이 올해 내려요. 작년에는 한 5억 5천 정도 됐었고요. 올해는 4억 5천인데 이번에 한 4천만 원 정도 더 증액해 주셨어요. 안산시는. 그래서 한 4억 9천 정도 저희가 올해 그 사업을 유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6명으로 저희가 사업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슈퍼바이저 역할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고요. 저희 전담인력 5명. 그래서 전담인력 채용 기준도 사회복지사나 재활상담사 이렇게 구인할 수 있게 되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구인이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구인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번에 조금 더 확대해서 이제 상담사분이라든지 아니면 평생교육을 지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까지 채용할 수 있도록 2025년에는 확대가 됐습니다.
안산에서는 총 20분을 지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택을 확보하는 일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하면서 어떻게 지역에 이런 주택들이 구성이 됐으면 좋겠는 회의에서 이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시설의 형태처럼 되진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한 곳에 다 모여 살면 그냥 공간만 옮긴 것처럼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같이 모여있지 않는 구조였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했었고 LH랑 GH 쪽에서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시면서 지금 LH에서는 저희가 17호를 받았고요. GH에서는 5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자립주택이랑 그다음에 커뮤니티 공간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LH에서 제공받은 곳 중에서는 지금 자립주택 16호, 커뮤니티 11호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GH는 4호는 당사자분들이 거주하시고 그다음에 한 호는 체험용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호동에 커뮤니티 공간이 있어요. 한번 가보셨죠? 네. 네,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LH를 너무 좋은 주셔가지고 복층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아래층에서는 뭐 회의나 이런 것들 할 수 있고 위에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입주 현황은 제가 수정을 못했네요.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19분을 선정했습니다. 지난번 3월달에 선정해 지금 입주하신 분은 15분인데 지원하고 있는 분은 19분인데 그 중에서 주택에 들어와 있으신 분이 현재는 13분이에요. 13분이고, 그 다음에 2분은 본인이 그 임대주택을 받으셔서 살고 계신 분이어서, 네, 저희가 서비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네. 그래서 이 사업에서는 예전에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서울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서울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지금 이제 이 사업에서도 서비스 제공만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도 조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3월 31일 날 저희가 1분기 대상자 선정 심의 회의해서 이제 4분이 더 선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19분이 이제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안산에는 지금 TU가 몇 명일까요? 한 명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주택은 서비스 제공형 분들이 2분 계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지금 3호가 비어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사업량을 늘리는 것도 이제 보건복지부랑 지자체랑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전담 인력을 채용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안산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올해까지는 아마 20분이 충분히 세고 지금 이제 저희 들어오시는 신청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형을 좀 보시면 발달장애인분들이 가장 많은데 이번에 4분 선정되신 분들도 다 발달장애인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발달장애인분들이 16분이시고 지체장애 1분, 네, 정신장애 1분, 네, 중복장애인 1분 이렇게 지금 저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주시설에서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저희는 학대피해쉼터에서 나오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계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안산시 아동권리과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이제 아동그룹홈에 거주하시다가 이제 거기 피해가 좀 발생하셔가지고 저희 쪽으로 입주하시는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그 안산에 체험홈들이 있어요. 안산 단원 IL에서 운영하는 곳, 상록 IL에서 운영하는 체험홈들이 있는데 거기에 거주하시다가 지역으로 나오셔야 되는 분들 중에서 3분이 이제 하셨고 이번에 선정되신 분들도 대부분 네, 체험홈에서 나오시는 분들이시고 그리고 이제 재가장애인 분들도 계셨어요. 5분.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활동 지원 추가 시간은 한 분 제외하고 다 저희가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 개선 공사 해드렸고, 그다음에 원래 이 시범 사업에서는 그 보증금을 지원할 수 없어요. 당사자분들이 재가에 계신 분들 중에 그러니까 시설에서 나오신 분들은 자립정착금이나 이런 대상이 돼요. 안산시도 작년에 하고 올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시설에 계셨던 분들은 자립정착금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조건이 되시면. 24년 기준에 14분 자립정착금 대상이었고 1순위가 안산시에 있는 거주시설에서 5년 이상 거주하신 당사자분 2순위가 안산에 있는 거주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하신 분 3순위가 경기도에 있는 거주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하신 게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 중에 그 14명 안에 들으시면 심사하셔서 선정이 되시면 최대 2천만 원까지 자립정착금 받으셨어요. 그럼 그분들은 자립정착금을 받으시면
이제 주택으로 이사하실 때 보증금이라든지 아니면 물품 구입하시는 비용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안산에 있는 시설들은 대부분 당사자분들의 이런 비용들을 잘 저금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나오실 때 금액이 조금 있으셔서 그분들은 환경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뭐 저희가 아주 큰 공사하거나 물품 살 때 어렵지 않았는데 재가장애인 분들 중에서 이제 빨리 나오셔야 되는데 비용이 없으신 분들이 이제 가장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보증금을 저희가 이제 이 비용으로 지원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무한돌봄 의뢰해서 시나 동통해서 저희가 후원금을 받기도 했었고 아니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전세자금 대출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재가장애인 분들 중에서는 주택 구입하시는 비용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안산에 있는 주택들 보증금이 대부분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거든요. 지금 이제 남아있는 주택은 600만 원 조금 넘어요. 그래서 그 비용이 어쨌든 있어야 당사자분들이 나오실 수 있는 거고 나오셔서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월세나 생활비는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돼요. 근데 당사자분 대부분 이제 수급 신청을 저희가 해드리기 때문에 주거 비용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나가시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비용적인 부분에서 재가장애인분들이 나오실 때는 그런 것들이 좀 고려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나오시는 분들 진짜 돈이 없으신 분이 계셨어요. 뭐 후원을 받아도 너무 모자라잖아요. 뭐 100만 원 후원 받는다고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복지부랑 안산시랑 협의해서 이분은 너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보증금을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마련하셨고 그 안에 들어있는 물품들 원래는 이 전기 꽂는 물품들은 구입 못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저희가 요청드려서 600만 원 내에서 물품 구매해드리는 걸 두고 계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당사자분들의 상황들을 좀 이해하고 배려해 주시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필요하신 분들이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이제 그 보조기기가 필수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 안에서 이제 보조기기 저희가 제작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검진이 필수예요. 그래서 저희 사랑의 병원에서 당사자분들 이제 건강검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지금 정착금도 지금 저희 나오시는 당사자분들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2천만 원 다 받으셨고 일자리도 다 거의 많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이제 권리중심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 보호자 무척 다니시는 분들, 그다음에 일반도로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강관리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건강관리에 대한 지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하는 서비스라든지 동네 병원들 저희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조금 아파도 큰 병원 갈 수 없잖아요. 가장 저희도 아프면 가까운 병원 가는 것처럼 저희 당사자분들 최대한 동네 안에서 빠르게 진료 받으실 수 있도록 동네 병원 저희가 의뢰해가지고 지금 다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당사자분들이랑 이야기를 해서 만약에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고 되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 중에서 신탁 서비스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신탁 서비스 연계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막 선착순이에요. 그래서 그 딱 열리는 순간 저희가 막 엄청 막 티켓팅하는 것처럼 막 임용 티켓팅하는 것처럼 막 저희 전달명이 들어와가지고 신청을 해서 저희 당사자분들께도 신탁 서비스 많이 연결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건의공가 요즘에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발달장애인 분들 중에서 공공연히 연계하신 분도 계시고 저희 기관 자체에서 시민응원 사업들 하고 있어요. 지역 안에서 조금 이분들을 같이 도울 수 있는 이런 서비스 연결한 분들 계시고요. 그 다음에 뭐 주거활동 서비스 그리고 안내해드리고 있고 안전도 혼자 사시니까 이 안전이 중요하고 안산에는 다른 지역은 집 한 채에 방이 2개 있으면 한 분씩 들어가는 이런 모델들도 있어요. 근데 안산시는 처음부터 1인 1가구에 이제 기준을 했기 때문에 당사자분 다 혼자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가 외부에 이런 방범 CCTV 그 시스템들 다 캡스, 그 ADT 캡스 다 달아드렸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혹시 막 이웃들이 갑자기 밤에 문 두드리고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저거 확인해서 저희가 좀 지원해드린다고 그런 거 필요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응급안전 인식 서비스도 지금 안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 신탁보다 이건 더 어려워요. 지금 이제 대부분 다 그 기계가 있어야 돼요. 기계가 다 나간 상태라서 이 기계가 나와야 이게 선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시에다가 말씀드리고 동에다 말씀드려서 지금 대기자 다 걸어놓고 안산시가 제일 많이 지금 저희가 제일 많이 연계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연계해서 저희가 이제 응급안심 서비스 이런 거 선취해드렸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소화기라든지 아니면 구급상자 이런 것들 다 PC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필요한 것들 계속 연결하고 있어요. 주택
저기 장애복지가 저희 와보셨죠? 네. 저 단원구에 있거든요. 초지동에. 단원구에는 자료지대 한 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맨날 그러니까 이동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서구동에 한호가 있고 항로구에 지금 21호가 있습니다. 사동에 1호, 1동에 4호, 본호동에 1호, 본호동에 2호, 구곡동에 11호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안산시의 좀 특징인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역 곳곳에 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역 곳곳에 있는 것들이 너무 좋은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동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활동 지원 추가 시간을 제공하지만 발달장애인 분들은 기본적으로 부여받는 시간이 굉장히 적잖아요. 80시간 받으시면 저희가 200시간에서 280시간이거든요. 그럼 일자리나 뭐 다른 낮 활동 안 하시면 이 시간으로 이제 좀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저희가 하다 보니까 당사자분들끼리나 아니면 활동지원사분들끼리 좀 친해서 서로 도울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부곡동은 한 동이 주택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두 가지 유형으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사실 수 있는 분들은 조금 떨어져서 사실 수 있고 부곡동처럼 한 동을 관리할 수 있으면 저희가 그 동을 전체적으로 좀 지원하면서 서로 도울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안산의 주택 모형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다른 데는 대부분 이제 한 곳에 모여 있는 곳들도 많이 있고 아니면 지역에만 이렇게 딱 떨어져 있는 곳들이 있는데 안산에는 두 가지 유형이 같이 섞여 있어서 저희가 지원하기에 굉장히 용이하고 그다음에 1동 같은 경우에도 한 건물에 4호가 저희 당사자분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분들끼리도 이렇게 서로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랑도 같이 연결될 수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좀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검정색은 LH 주택이고요. 빨간색은 갈색은 GH 주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비스 연계나 이런 것들은 처음에 이렇게 공공 서비스나 그다음에 민간 서비스는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최대한 연결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당사자분들을 저기서 어떻게 살게 할 것이냐, 저희가 어떻게 도울 것이냐 여기에 굉장히 전담 인력이나 저희들의 역량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래서 저희 시작하기 전에 저희는 이 사업에서 관계가 당사자분들 중요하지만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주시설 다니면서 이런 사업에 대한 안내를 드려서 안산이 그래서 처음에 실적이 너무 좋아서 이제 보건복지부랑 거기 되게 놀라웠어요. 이렇게 빨리 어떻게 당사자분들이 나오실 수 있냐, 거주시설을 어떻게 나오실 수 있냐 이런 것들 굉장히 놀라워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주시설과의 관계가 중요했다라는 것들을 얘기 드렸거든요. 되게 신기해하시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대부분 이 사업들을 IL 센터에서 많이 하세요. IL 센터는 그 생긴 이유 자체가 무조건 우리는 자리, 투쟁, 약간 이렇잖아요. 그 특징이 있으시다 보니까 거주시설과 이렇게 부딪히는 지역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조금 어려웠던 지역들도 있었는데 안산 같은 경우는 관계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시설에서 먼저 의뢰해 주시고 저희들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시설도 분명히 그 존재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더 이 필요성들을 피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저희 사업들을 더 잘 운영하면 어떤 것들의 서로의 역할들이 어떤 게 필요할지 이런 것들을 더 잘 이야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당사자분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당사자들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 당사자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가 저희한테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일반적인 자료를 써서는 조금 어렵잖아요. 당사자분들이 글 읽으시거나 물론 그러실 수 있지만 이해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쉬운 자료들을 계속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수조사 사진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활용하고 있고요. 사업 소개 자료도 따로 만들어서 저희가 당사자분들한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하려면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초조사랑 심층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시설로 가서 조사를 했었고요. 이제 심층조사는 2명이 가서 이제 당사자 1대1로 면담해야 돼요. 근데 이제 당사자분들이 혼자 잘 이야기하실 수 없으면 이제 옆에서 좀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들과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이제 그게 되면 이분한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분은 일자리가 좀 필요하겠다. 아니면 이분은 나가셔서 활동 지원 서비스가 좀 연계를 해야 된다. 이런 서비스 필요한 목록들이 쫙 나오면 개별 전환 계획서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럼 이 개별 전환 계획서를 저희가 조사 결과랑 이 계획서를 시에 공문으로 보내요. 그러면 시에서 자립 지원, 그러니까 선정 심의위원들을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안산에서 8분의 위원들을 구성했어요. 선정 심의회 위원들을.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위원회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1년에 4번 이 심의회의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 8분들은 이제 지역에서 장애인분과에 소속되신 장애인계에서 이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전문가분들이 들어와 계시고, 그다음에 시에서 담당 팀장님이랑 주무관님이 들어오고, 올해는 그 의료 쪽의 주무관님도 같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제 이 당사자분이 지역으로 나와서 좀 지내시기 괜찮으신 분인가, 이 서비스 안에서 서비스 지원을 받았을 때 잘 사실 수 있는 분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와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모니터링하면서 이렇게 대한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위원회에서 이제 선정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많은 분들을 돕고 싶지만, 저희도 그렇잖아요. 하고 싶은 일과 하고 싶지만 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실검 사업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저희가 부여할 수 있는 활동 지원 추가 시간과, 그리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전담 인력이나 이제 저희들이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이분이 지역에서 나왔을 때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잘 지원할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선정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나오시게 되고, 이제 그분들이 나오시게 되면 주택을 이제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가보시고 주택을 선택하시고 이제 주택 계약하시고요. 주택은 저희랑 LHGH랑 그 기관 공급형으로 계약을 했고요. 저희랑 당사자분들이 또 전대차 계약을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거주시설에 있던 분들 나오셔야 되고, 집에 사셨던 분들도 이제 이사를 하셔야 되니까 이런 것들 도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거주시설에 사셨던 분들은 시설 담당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재가장애인분들이나 아니면 쉼터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도와주실 분들이 없어서 저희 전담 인력들 저희랑 같이 가서 이사하는 것, 그러니까 그 이사 업체라든지 아니면 이사 업체까지 필요 없으면 저희가 다 지금 같이 싸가지고 이동하는 것까지 다 지원해드리고, 또 집에 가서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당사자분들이 스스로 하기 좀 어려우셔서 이제 그런 것들도 저희가 다 같이 가서 지원해드리고요. 이제 활동 지원 선생님들도 같이 좀 지원해주시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한테 중요한 부분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지역에서 살고 싶으신지 저희가 파악하게 되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개별 전환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분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데 중점이 되죠. 왜냐면 잘 모르는데 처음 만나서 뭐 2번 만나서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래서 이분한테 필요한 서비스 중심으로 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할 때는 이제 저희가 지금 복지관에서 당사자분들 회의하는 것처럼 사람 중심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분한테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분한테 필요한 것과 이분에게 중요한 것 중심으로 목표를 세우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 저희가 주택에서 여기 시설 담당자분이거든요. 저희 주택 볼 때 이 당사자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증장애인분이 되는 건데, 거주시설에 사시면서 자립 욕구가 너무 강하셨어요. 그래서 시설에서도 이분은 자립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중증이시다 보니까 선뜻 나오시기 어려우셨던 상황이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원하면서 저희도 고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욕구가 강하셔서 우리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했고, 거주시설에서도 원래는 하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혹시라도 안 되면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나오셨는데, 같이 집 보러 갈 때도 같이 가주시고, 이사할 때도 와서 이분한테 필요한 것도 어떤 거 있는지 다 봐주시고, 물품도 다 사주시고, 굉장히 지원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가 되게 수월하게 지원했던 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이런 그 CCTV 같은 거 아까 얘기해서 달아드려서 안전하게 할 수도 있도록 해드렸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게 단차가 있어서 휠체어들을 들어오기 어렵거든요. 이 휠체어에 이런 설치해드렸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들어가실 때 목욕 침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받은 주택들이 대부분 이 문 간격이 굉장히 좁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조금 넓히고 이 버티컬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좀 설치해서 활동적인 선생님이나 거실에 들어갈 수 있게 해드렸고, 뭐 다른 분들에 비해서 여기 턱을 없애야 되는데 화장실 턱은 또 없애는 게 힘들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넘칠 기준이 있어서 이제 그런 거에 맞춰서 환경대 전문가 다 해드렸고, 예전에 되게 많이 뛰는 거 좋아하셔가지고 아래층에 소음이나 이런 것도 좀 걱정되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 이제 바닥에 저희가 그 어린 아이들 이제 매트 깔잖아요. 그 매트 시공해드린 분도 계시고, 이번에 들어오시는 분 중에서 소위 노래 부르시고 뛰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 계시대요. 그분하고 주택 한번 가보고 이런 소음 방지 공사나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같이 지원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당사자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있어서 PCP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최대한 많이 그림이나 상징들 사용해서 당사자분들이 원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당사자에 대한 것들을 계속 알려서 이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들이 저희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서가 나오면 이분이 나중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선택에 필요한 A 부분들이랑 시각 공식화 같은 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계속 이제 이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이런 자료들 요청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자료 보내드리면 우수 사례를 계속 선정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듣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여줘야 되는 성과가 있고, 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과들이 있잖아요. 시범사업에서 중요한 성과는 당연히 이게 본사업으로 전환이 돼야 되면 몇 분이 나오셨는지, 어떤 서비스가 연결되는지, 이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들이 중요합니다. 그런 성과들도 내야 되고, 이분이 실제적으로 나와서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관계가 연결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선택하고 참여하고 있는지 이런 질적인 성과들도 필요하잖아요. 그건 이제 저희한테 중요한 성과예요. 이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성과들은 두 가지를 같이 저희가 계속 하면서 지금 이제 제안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나 이제 중앙장애인 지원센터, 한국장애인 개발원에서 이 사업들이 이제 보건복지랑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계속 저희가 이런 필요성들을 좀 제안하면서 당사자분들이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시범사업 시작했을 때 이게 시범사업이 공사업으로 전환되기 위한 근거들을 좀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 제정을 계속 추진했었어요. 계속 추진했었는데 이게 계속 조금 딜레이가 됐었는데, 원래는 이 시범사업이 2022년부터 24년까지 하고 25년으로 본사업을 전환되는 게 목표였는데 법이 올해 3월에 통과됐어요. 자립지원법 이제 가칭인데 자립지원법이 통과됐는데, 이 자립지원법의 내용은 어쨌든 지역에서 내가 살고 싶다고 하면 살 수 있는 체계들이 마련돼야 된다. 주거 선택권과 자기 결정권과 이런 지원들이 지역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자립지원법이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게 하위법까지 진행이 되면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2027년에 아마 이게 이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 그 전까지는 시범사업으로 이제 약간 사장님이 올해까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27년 전까지는 이제 시범사업으로 운영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이제 계속 매년 이제 시범사업에 대한 그런 기준들이나 이런 것들 마련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도 계속 의견을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건복지부에 필요한 내용들을 공유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런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부산 영도장애인복지관 관장님이랑 저희가 좀 얘기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범사업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체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이 좀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 자립 전까지 자립을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 연계에 대한 부분들, 예산 지원들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자립 이후에 그럼 이 당사자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원 방법과 그다음에 이런 성과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자체별로 너무 이게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시범사업 안에 넣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단계별로 구분해서 좀 잘할 수 있는 지역들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저희가 계속 제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그 3년 진행하면서 이제 그 연구를 하셨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굉장히 병증 장애인분들, 추가 시간 활용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자립을 많이 하신 곳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 지역도 한 분 계시긴 한데, 그래서 예전에는 유형이 두 가지였어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유형이 자립지원형과 집중지원형이어서, 자립지원형은 40시간까지 활동적 추가 시간을 지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집중 지원형 200시간까지 지원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3단계로 나눴어요. 그래서 자립 지원 유지형, 자립 지원형, 그리고 집중 지원형. 자립 유지형이 하나가 더 생긴 거니까 자립 유지형은 활동 지원 추가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자립 지원형은 20시간에서 40시간까지 지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집중 지원형 200시간까지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저희가 봤을 때 이 당사자분들은 조금 더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안산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집중 지원형을 좀 많이 해드렸어요. 왜냐면 자립줄을 처음 시작했을 때 좀 필요한 시간이 있고 하다 보니까 활동 지원 당사자 더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기준이 좀 바뀌었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서 전달 인력의 그 비율도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4대1이었거든요, 무조건. 근데 이번에 바뀌면서 집중 유지형은 6명, 8명이 이제 1명 전달력이 이제 이분들을 지원해야 되고, 자립 유지형은 2명에서 4명. 그다음에 집중적인 2명 이렇게 되었거든요. 3명 그 자립 지원형은 3명에서 5명. 그리고 여기는 지금 2명, 집중적인 2명으로 지원이 되어 있어서 아마 이제 올해 또 진행을 하다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결국에는 예산이랑 직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저희도 하다 보니까 이 자립 활동 지원 추가 시간에 대한 예산이 대부분 이 사업 그래서 지출된 인건비가 전달 인력에 대한 인건비랑 그다음에 활동 지원 추가 시간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이 활동 지원 시간 추가 시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이제 예산에 따라서 이렇게 200시간까지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죠. 경기도는 300시간까지 최대한 드릴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계속 지원하면서 실제적으로 이분이 지역에서 사실 때 몇 시간의 활동 지원 시간이 지원이 필요한가 이런 것도 계속 점검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시간 받으셨다가 180시간을 줄여보고 가능하면 또 160시간을 줄여보고 이렇게 계속 이분이 줄여야 당장 예를 들어 내가 80시간을 부여받았어. 그런데 우리가 계속 저희가 계속 지원하다 보면 이분은 적어도 한 150시간까지 정말 필요해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분이 자립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근거들을 계속 제안해야 그냥 무조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분은 이런 것들 때문에 필요하구나라고 인정이 돼야 이분이 앞으로 이제 그런 시간들 부여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최대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감사한 건 지금 이런 지역 안에서의 삶에 대한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경기도에서도 사업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뭐 누명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도 개인이사들 기관에서 이제 그런 것도 계속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결국에는 당사자분들이 지역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합의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정책들이 막 나오고 사업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그 안에서 조율이 되겠죠. 저희도 이 사업 안에서 최대한 당사자분들이 지역에 참여하고 또 다른 서비스들을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IL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면 IL에 있는 거기 중심 연구자들이 참여했다가 IL에서 하는 동료 상담 참여하고 IL에서 하는 나들이 가시고 물론 그런 것도 의미 있죠. 그런 것보다 조금 더 지역 안에서 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델들이 같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본호동에 4분이 살고 계시는데 저희가 주민자치회에 찾아갔었어요. 주민자치회 찾아가서 회장님이랑 부장님 만나뵙고 저희 당사자분들이 이사 오게 됐다 소개드리면서 이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설명드렸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시는 당사자분이 계셨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더니 갑자기 거기 회장님께서 우리 동네 위험원 중에 이런 거 하실 수 있는 분 계시다 얘기하셔가지고 저희가 동아리를 만들어주셨거든요. 그래서 당사자님 거기 계속 동아리 참여하시고 계시고 그 안에서 언니들 만나서 막 이렇게 놀러도 다니시고 얼마 전에 이번 주가 다음 주에 서울랜드 또 놀러 가신대요. 폭경 아시는가? 그런 것처럼 별거 없잖아요. 저희가 매번 특별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삶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역 안에서 내가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내 일을 할 수 있으면 일하고 내가 뭔가 취미 활동하고 싶으면 하고 그리고 쉬고 싶으면 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당사자분들한테도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분들을 활용했을 때 이게 지역 안에서 돌봄이 가능할 것인지를 계속 찾아내야 되는 것 같아서 저희도 계속 그런 지역에 있는 자원을 개발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동 찾아다니면서 동에서 함께할 수 있는 분들을 최대한 많이 저희가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당사자분들 중에서 저희가 이제 해보면 진짜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활용하면서 지원했을 때 훨씬 더 좋은 효과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 계속 그런 형태의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환경과 관계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는 지역에 계속 나가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지원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했던 것처럼 많은 것들을 하다 보면 선호가 생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그걸 더 잘 유지할 수 있는. 하다가도 하기 싫을 수 있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또 다른 것들을 찾는. 그리고 여기 시범사업 안에서 그리고 공공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아니 민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이분한테 필요한 서비스라면 최대한 잘 연계해서 활용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역에서 주민으로 살아가는 게 저는 장기적으로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지금은 정말 많은 서비스들을 이분한테 투여하지만 결국에는 이 사업들은 더 광범위하게 확대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지금은 20분을 지원하지만 지역에서 계속 이 법이 통과가 되고 지역 안에서 여러 유형의 아마 나올 거예요. 이제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중증 장애인분들 위한 뭐 주거 모델이 나올 거고 지금처럼 어느 정도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으면서 자립할 수 있는 모델이 나올 거고 아니면 정말 스스로 내가 집만 있으면 자립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유형의 아마 주거 형태가 나올 건데 그것들을 지역 안에서 어떻게 합의하고 어떻게 준비해서 이분들이 그 유형에 맞는 자신의 특징에 맞는 서비스들을 활용하면서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연속선상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돼야 될 것 같고 이 서비스가 저희도 그렇잖아요. 막 내가 서비스 알아서 어떤 분은 막 정보가 너무 많아서 이거 저거 다 이용하는 이분은 아무것도 몰라서 못 이용한다고 아니면 이분은 너무 잘 알아서 막 3-4개 받고 있는데 이분은 안 돼서 하나만 받고 이런 것들은 조금 저희가 다시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분한테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이분한테 필요한 활동적인 시간은 얼마인지, 이분한테 필요한 서비스는 어떤 건지, 이분한테 필요한 관계는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잘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이제 시작해서 계속 이제 고민하고 준비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양식도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올해 지침 받아서 저희 걸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이 누구에게나 편견 없는 저는 지역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막 이렇게 위해주거나 이것도 저희가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보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에 기술이 습득이 돼서 물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과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분이 돼야겠죠.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저희가 그거를 백날 잡고 있는 것들은 다른 걸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과 지원이 필요한 것들을 구분해서 이분한테 지원해드리고 그다음에 지역 안에 있는 관계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야 저희도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저희가 이제 제가 사례 관리를 오래 했는데 사례 관리를 할 때 사례 관리자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 저한테 저 너무 어려워요 하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제가 혼자 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저 혼자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이분 집도 없다고 하고 돈도 없으시고 지금 씨 어떡하지 막 저는 이제 혼자 막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알아봤다가 막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분 수급자도 아니시래요. 그럼 제가 돈도 못 드리죠. 제가 돈이 있어야지 드리지. 저도 없는데 어떡해요. 근데 막 이분이 되게 어렵다고 하시고 진짜 그게 사례관리 되게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분에 대한 관계나 이런 것들 확인하면서 주변 분들을 계속 찾아드리고 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았더니 제가 매번 가서 드려야 되는 것들이 옆에 있는 분이 저 시간 되니까 잠깐 갈게요. 이분이 잠깐 도와주고 저 그거 제가 할 수 있어. 이분이 잠깐 도와주고 저분이 나 이거 있는데 내가 줄게요. 갖다 드리고 그러면 제가 예전엔 100을 했다면 지금은 한 50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요분들을 관계를 연결해드려야겠죠. 서로 유기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저희가 해야 되는 일들이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저희의 역할들을 잘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배웠기 때문에 지금 자립주택 사업에서도 이제 그런 형태들을 최대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계속 만나고 지역에 계속 행사 있으면 참여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쓸 예정이라서 혹시 여기 제가 하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발이 굉장히 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주세요. 저희 이런 거 이런 통장님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얘기 많이 알려주셔서
저희한테도 그런 얘기 좀 들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찾아뵙고 좀 도움을 요청할게요. 혹시 이제 부곡동 사시는 분 계세요? 부곡동? 어머니! 부곡동 어떻게 좀 뭔가 활동 참여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부곡동이 어딘지 위치는 대충 알고 있어요. 네, 네. 당사자가 사는 곳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혹시 뭐 주민자치회나 그냥 거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살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런 분들 제가 꿰는 거예요, 자꾸. 번호도 사시는 분. 번호 3동. 사동 사시는 분. 선부동 사시는 분. 선부동, 좋아요. 1동 사시는 분. 1동이 마을 만들기 진짜 잘하잖아요. 활동하시죠? 어머니! 제가 얼굴 보니까 1동 저 맞나요? 어디서 뺀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계속 만들어가는 게 너무 필요한 거죠. 어디서 어떻게 좋은 관계가 나타날지 모르고 저희는 또 오늘 저희 또 만났으니까 저희도 또 새로운 관계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지역에서는.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이런 것들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요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저희가 찾아서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는 일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당사자분들의 상황들을 잘 확인하고 필요와 중요한 것들을 잘 확인해서 고민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선정하신 분들 매년 다시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분들은 나와서 사시기 때문에 재선정에서 만약에 탈락이 되면 이분들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크게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 저희가 하다 보니까 스스로 사실 수 있는 분들이 조금 있으면 나오실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분들 계시면 그때는 다시 종결하고 새로운 분들을 바꾸면 이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주택이 더 많이 필요해질 수 있고 현재는 그분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분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주택을 그냥 본인이 유지하시되 저희 서비스에선 빠지시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LH랑 따로 계약을 하시거나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끝나면 그 다른 분들에 대한 주택을 저희가 또 새로 요청해서 받아서 새로운 분들 지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업은 확장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여기 어머님들이 요구가 많으시니까 앞으로 이 사업은 제가 정말 지금 시설에서 제가 볼 때는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나오셨어요. 안산에서도 이제 그때 저렇게 계속 조사를 또 올해 또 조사를 많이 하겠지만 나오시겠다고 하셨던 분들은 많이 나오신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은 재가장애인을 확대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사업명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이 처음에는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시설장애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이었다면 지금은 시설장애인이 빠졌어요. 그래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시범사업이죠. 그런 것처럼 더 확대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발원이나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이제는 재가장애인분들에 대한 요구가 많다는 것들을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아까 얘기했던 모든 분들을 다 수용할 수 없다면 시범사업 안에서는 기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부모님들이 돌볼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고령의 이유로 돌볼 수 없다거나 한계치가 있다거나 이런 기준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런 기준이 현재까지는 있지만 이게 본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아마 이런 자립지원에 대한 센터들을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에서는 그 센터들이 마련이 되면 그 센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아마 자립에 대한 유형들을 만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주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도 있을 것 같고 24시간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 더 돌봄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지금 24시간 이번에 안산에서도 설정됐잖아요. 지금 주말에는 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그런 주택 형태로 만약에 바뀌게 된다고 하면 그런 것도 어떻게 포함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나올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지금 만약에 어머님들 중에서 나는 비용이 있으니까 내 비용이 있어서 내가 주택을 마련해 줄 수 있으니 거기서 내가 서비스 우리 아이가 시설 가서 서비스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시는 분들 저는 앞으로 되게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시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서비스는 그럼 이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럼 서비스 제공형으로 이제 대부분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립지원의 서비스로 연결되실
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잘 지내실 수 있는 분들은 복지관에서 이용하는 사례관리 정도의 서비스 가끔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유형으로 좀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뭐 지자체나 아니면 공무집 저희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나 제안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들 그 안에서 이제 어떤 부분이 필요하신지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는 주택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으니 우리 아이들을 살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데 그거 할 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활동 지원 시간은 다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활동 지원 시간 24시간 요구하면 제가 볼 때는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저희도 예산 나가는 거 보면 이거 괜찮나 싶을 정도로 예산이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24시간은 아니더라도 필요한 어느 정도의 시간을 그러면 확인하고 내가 공단에서 부여받은 시간보다 조금 더 이 사람한테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뭔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보자면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을 계약을 하면 보통 몇 년을 우선은 저희가 이제 2년으로 원래 이제 갱신하게 되어 있어요. 2년씩 저희랑 갱신하게 되어 있는데 그 LH나 GH 쪽에서는 원래 다른 시는 20년 정도 이렇게 규정을 해놨는데 저희는 규정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평생 하실 수 있고 본인이 원하신다면 그래서 진짜 C랑 도에서 되게 많이 써주신 것 같아요. LH에서 되게 많이 도움 주셨고 아까 이제 김태 의원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지금 GH랑 계속 이제 주택에 대한 문제 논의한다고 하셔서 앞으로 이제 그런 논의들을 잘 해주시면 또 경기도 안산은 정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안산이 자랑다고 소문나가지고 질문 있습니다. 잠깐 어머님 어떻게 안력 제공해 주시는 그 선생님들의 개입이 어느 정도 선까지 되는 건지. 당사자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이제 활동 지원 선생님 많이 안 계신 분은 정말 1부터 10까지 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의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거나 많은 분들은 뭐 4번씩 가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갔는데 이렇게 하나도 안 씻고 외출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씻고 준비 하나도 안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약속 안 지키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이러시거든요. 그런 분들 이제 그런 거 다 일일이 지원해드려요. 왜냐면 활동 지원 선생님 계시면 요청 드리면 되는데 안 계시면 저희는 잘할 수 있다고 본인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말하시는 것과 하시는 것은 다르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잘할 수 있도록 하는지 그런 것들 계속 하면서 이제 그건 전담해서 지금 개입을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의료적인 거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활동 지원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들까지 해주실 수 없기 때문에 병원 모시고 할 때 일반적인 진료 활동 지원 선생님 부탁하는데 정기 검진이나 이런 것도 저희 같이 가서 이야기 듣고 이분은 어떻게 지원하는 게 좋은지 듣고 하고 있고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저희가 가장 어려운 건 활동 지원 선생님들이 이제 활동 지원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당사자 한 분당 3분, 4분의 활동 지원 선생님 들어오세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이 시간을 활용하시려면은 여러 센터에서 이제 등록되셔가지고 활동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활동 지원 선생님들 중에서도 내가 해야 되는 역할과 저희가 요청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1차적으로 근데 시간 활용에 대한 것도 좀 어렵고 저희가 활동지원사 구인하는 것도 쉽지 않고 저희한테 그 권한이 없어요.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을 선생님한테 요청하고 이 업무를 해주세요 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저희한테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협조를 요청하는 게 또 저희 역할인 것 같아요. 그리고 활동지원사 선생님들끼리 잘 지내시면 참 좋은데 이렇게 서로 조금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오전에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밤 선생님은 그냥 노는 것 같다, 자는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희가 또 그런 것들도 조율해드려야 되고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 업무들도 또 해야 되잖아요. 행정 업무 같은 것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당사자분들이 지금 주택에 살고 계시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주택이 한꺼번에 쫙 나온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임의대로 어느 정도 당사자분들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 지금 지원해 드리는데 이번에 저희가 지원하다 보니까 그 당사자분들끼리 이렇게 좀 주택을 변경하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혹시 있으면 저희가 사례 회의에서 당사자분들 논의하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해서 이제 나중에는 그 주택을 좀 이렇게 이사하거나 이런 것들도 좀 가능할 것 같고 전담 인력이 이렇게 하면 정말 1부터 100까지 굉장히 되게 다양해서 원래는 이제 대부분 이렇게 조율하는 역할들이나 이런 것도 많은데
뭐 조력의 역할도 해야 되고 이런 서비스 중개나 연계나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 옆에 당사자분들도 힘드시면 가서 지원도 해드려야 되고 또 언니나 오빠처럼 이렇게 동생이지만 언니처럼 이렇게 옆에서 이런 지지자도 돼줘야 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들어간 친구들은 거의 다 뭐 3급, 2급 다 이렇게 그런 괜찮은 아이들인데 정말 체중증 아이들 받느냐, 그리고 뭐 2인이나 3인도 같이 한 공간에서 살 수 있는지, 또 여기 다니면서 여기 거주하면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지, 4시간 근로를 할 수 있는지, 여기 거의 프로그램을 근로를 안 하고 거의 이렇게 뭐 복지관에서 하는 오소각의 복지관 그런 프로그램을 다니시더라고요. 활동보조하고 친구 당사자하고 기존의 친구들을 보니까 낮 활동을 그런 식으로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거가 네. 세 번째 먼저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는 당연합니다. 지금 저희 근로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고요. 낮 활동이 없으신 분들 중에서 그냥 집에만 있으면 너무 무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없으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지역 활동도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일자리 참여하시면 당연히 일자리 가시고, 그다음에 뭐 주간 활동 가시는 분 당연히 주간 활동 서비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다 받으면 너무 좋죠.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던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 안에서 저희는 지금 현재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분이 부여받은 시간과 저희가 최대 줄 수 있는, 만약 집중 지원형 당사자라고 하면 최대 지원할 수 있는 300시간의 활동 지원 범위, 그리고 전달 인력이 이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그 범위들을 고려했을 때 이분이 최종중이라고 하시더라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확인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당사자분이 시설에 살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시설 당연히 1순위가 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하려다 보니까 발달장애인 분이셨는데 이분이 요청하시는 거는 우리 아이는 무조건 24시간 활동지원사가 있어야 된다.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300시간을 해도 이분은 절대 24시간이 어렵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다른 대안으로 혹시 24시간이 되지 않으면 다른 형태의 지원들이 가능하냐고, 이게 어머님과 협조가 또 잘 되면 그런 것도 고려할 수 있지만 어머님도 그런 협조가 좀 잘 쉽지 않고 이게 변동이 너무 많이 돼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지원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 거죠. 다른 사례 한 분은 이분도 발달장애인 분이셨는데 이분은 그래도 이제 부모님이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아니셨다고 저희가 이제 파악했을 때 일을 계속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이분이 혼자 자립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당사자로 선정했는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24시간에 대한 요구들은 하지 않으셨고 어머님이 조금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이게 무조건 우리 안에 24시간 필요하면 지금 현재 서비스에서는 이용하시기 어려운 게 맞고요. 또 하나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전행동이나 이런 다른 지역 안에서 뭔가 이분이 어쨌든 자립이라는 것들은 지역에서 스스로 살아야 된다는 전제가 있잖아요. 그런 범위 안에서 다른 분들과 좀 이제 지역사회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다거나 이렇게 가져간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을 때린다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가 지원하고 싶어도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지원이 계속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다시 이제 시설로 입소하신 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저희도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범사업 안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활동지원 시간에 대한 그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활동지원 시간으로 이분이 지역 안에서 서비스를 받으면서 사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가장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지 않을까? 시범 사업이 끝나고 네. 가능. 그건 이제 예산인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나의 자녀는 24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꼭 활동지원 시간이 아니더라도 아까 이제 부곡동 주택처럼 거주시설은 아니지만 지역 안에 있는 뭐 작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실포도 좀 많은 것 같아요. 한 4, 5 정도 되는 건물이라면 그 안에서 좀
보호될 수 있는 체계들을 좀 만들면 괜찮잖아요. 그리고 2, 3인이 같이 살 수 있는 것들도 나중에는 고려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얘기했던 것처럼 안산시는 그냥 1인 1가구로 정해놨는데 나중에 이제 주택이 많지 않거나 아니면 저희가 지원해보니까 당사자분들 중에서 혼자 사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외로워서 나 누구랑 같이 살고 싶어요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 그런 분들은 서로 마음 맞으면 같이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맞지 않는데 두 분이 사시면 좀 그런 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도 지금 이제 구곡동주택이나 본호동주택은 1.5룸이라서 방 하나에 이제 거실이 있는 형태인데 선부동이랑 사동은 방이 2개, 3개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사셔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추후에 고려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질문이 네. 있어요. 저기 당사자가 남녀가 남녀요? 네, 남녀가 결혼해서 네. 지원주택에 살 수도 있어요. 네, 가능할 것 같은데요. 가능해요? 네. 왜냐면, 저희도, 그러니까 저희는 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같이 들어오시면 저희의 역할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저희가 가서 계속 지원해드리지 않아도 되고, 두 분이 잘 지내시니까,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시설에서 계셨던 분들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모님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장애인 분들 중에서 부모님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자립생활과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자립에 대한 방향성이 조금 달라서 이거를 갖추는 게 좀 또 어려운 부분일 수 있겠더라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어려움들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이 자립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이제 저희들은 이제 고민해야 될 것 같고 부모님들도 이제 나중에 내 아이를 자립시켰을 때 어쨌든 결국에는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지만 제 마음대로 키울 수 없더라고요. 학교 가면 학교에 따라야 되고 학원을 따라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데 이제 그런 요구들이 이런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들과 좀 잘 이렇게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좀 마음의 여유와 준비들도 또 같이 해놓으시면 나중에 좀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좀 했습니다. 지금 안산에 총 15명의 이제 자립 지원 인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그 연령대라든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의식주 중에서 도대체 이 시기를 어떻게 지금 지원받고 있는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네. 연령대 20대부터 60대까지 있으세요. 되게 많으시고 30대 분들도 많으시고 40대, 60대 분들도 지금 3분 계세요. 연령대는 다양하시고요. 그 다음에 식의 문제는 대부분 활동지원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활동지원 하는데 요청을 드리거나 아니면 활동지원 없으신 분들은 맞춤형 지원 저희가 연결해가지고 맞춤형 지원 서비스 받으시는 분 계시고 아니면 본인이 해드시거나 아니면 나가서 사드실 수 있는 분들 본인이 활동지원 선생님 해주셔도 본인이 나가서 사드시더라고요. 다양하게 하고 있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그런 것들까지 어렵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이제 푸드뱅크나 이런 것들도 의뢰해놨어요. 그리고 아니면 동네에 있는 반찬 가게 저희가 연계해가지고 당사자분들 지원할 수 있게 할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일 좋은 모델은 그래서 이제 이웃이 필요한 거예요. 이웃들을 저희가 잘 알면 반찬할 때 조금 더 하셔가지고 옆에 분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다양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는 꿈꾸고 있고요. 이제 동네 분들 만나면서 그런 것도 요청드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아니면 이제 뭐 부모님들이 해주시는 분도 계세요. 저 직원들이 가르쳐드리죠. 저 질문이 있어요. 네네. 지원주택 지원되고 있는 분들끼리 네. 모임 같은 거 네네 합니다. 네. 네. 근데 주세가지고 그분들끼리 막 연락하시고요. 그 다음에 6월달에 저희 놀러 가거든요. 같이 에버랜드. 작년에는 펜션 하나 빌려가지고 같이 놀았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저는 이웃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저희들끼리의 관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서로 이렇게 의지되고 도와주고 이런 거 막 그러니까 저희 당사자분 중에 1동에 4분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분들이 교회를 같이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원래 활동지원 선생님 계셨는데 본인이 혼자 가실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버스 타는 거 이런 거 다 안내해드려서 이제 그럼 혼자 한번 가보시라 해서 갔는데 이분이 뭐 예를 들어 111번을 타야 되는데 11번을 타신 거예요. 연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중간에 뭐 어딘지 모르셔가지고 저희한테 전화해서 저희가 이제 가서 뭐 택시 연결해서 택시기사님 연결해서 이제 집으로 안전하게 오셨는데, 그래서 저 아주 활동지원 선생님 다시 연기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였는데 그 위층에 사시는 여자분이 왜 교회 안 왔어? 이런 거 물어보시다가 이제 그런 걸 저희가 조금 이제 어려워서 이제 고민하고 있다. 거기 말했더니 그러면 제가 갈 때 같이 데리고 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네, 그래서 이제 그분 활동지원 선생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활동지원 선생님 요청해서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도록 했고, 원래는 이제 저희는 혼자 가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건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당분간은 그렇게 서로 연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주말이나 아니면 명절 때 그렇게 같이 모여서 뭐 음식 만들어 드시고 하세요. 같이 이렇게 어디 못 가시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활동지원사를 쓰고 있으면 네. 부모들이 네. 매칭을 이제 어디 센터에 요구해서 매칭을 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네. 직원분들이 그런 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매칭이요? 저희가 우선 이제 기관에 요청을 드렸죠. 이분 자립하셨는데 활동지원 선생님 필요하다. 혹시 이 시간대 필요한 활동지원 구인해달라 하면 센터에서 구인을 해주시는데, 이제 아까 얘기한 활동시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그때그때 이제 빨리빨리 해주시기 어려우신 상황들이 있죠. 기존에 하고 있으면 네네네. 그럼요. 그리고 그 시설에 있는 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집에서 같이 살아요. 근데 제가 아이들 단독으로 뭐 1년 정도 바깥에서 혼자 살게끔 방을 얻어서 내보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신청했어요. 네. 그러면 가능해요? 빨리 들어가시는 게 조건이? 우선은 지금 이제 1인 가구 발달장애는 대상은 되세요. 근데 이제 그거는 지자체 공무원 판단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판단 1차적으로 하시고 뭐 이런 조사를 내려 하시겠죠. 지금 현재는 뭐 수급자나 차상이나 이런 분이 조금 더 우선이 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가정 상황이나 이런 게 고려가 될 거예요. 아마 부모님이 좀 이렇게 돌보실 수 있는 분들은 아마도 우선순위가 되시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그러면 지자체에서 이분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조금 상황이 어려우신 분인 것 같으니까 나가서 조사를 해다가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선정심의위원회에 올려, 그러면 최종 결정은 심의위원분들이 하시는 거죠. 그게 신청하고 얼마 정도 기다려요? 저희가 이제 선정심의회를 분기별로 3, 6, 9, 12 이렇게.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게 너무 좀 길다 텀이. 그러면 얘를 빨리 나와야 되는데 심의회의 해야 될 때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근데 이제 네, 우선 하기는 돼요. 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이제 이번부터 원래는 저희가 대기자를 대기자 크게 의미가 없었거든요. 그냥 딱 정해진 인원이 들어가야 되고 주택이 이렇게 많고 뭐 대기한다고 또 생기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제 그런 대기자나 이런 것도 좀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우선 저희도 대기자를 받아볼 건데, 이제 저희도 생각해 보니까 그런 대기자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저희도 확인이 돼야 나중에 이제 사업량을 어느 정도 더 늘려야 될지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릴 수 있고, 지자체에서 보건복지부에 있어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이 뭐 4-5분 정도 계시는데 이분들은 정말 주택이 필요하신 분들이 시급하다라는 것들을 제안하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예산 상황이라고 봤을 때 사업량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계속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정보들을 좀 수집해보죠. 네. 내년 본사업이 시작이 된다. 내년에 하죠. 내년 27년. 내년에 그런 신규 모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현재 예측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왜냐하면 기존에 지금 남아있는 자리가 얼마 없는데 나가시지 않으면 신규 진입이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면 지금 사업이 알려지면 점점 더 수요는 많아질 텐데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 게 있는지. 그래서 맞아요. 저희도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 생각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까지 정말 저희가 고려할 수 있다고 하면 주택 2호가 남기 때문에 22명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는 저희가 전담인력 1명을 더 채용해야 돼요. 그러면 이 전담인력 채용 비용과 그 다음에 2분 2분에 대한
그런 추가 시간이나 예산들이 같이 이렇게 예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가 확인이 돼야 저희가 이제 사업량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니면 주택이 아니더라도 만약 서비스 제공, 아까 얘기했던 건 본인 주택이 있는데 이분이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 중에서도 이제 만약에 저희가 서비스를 받는다고 했을 때는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담 인력은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주택 상황과 그 다음에 인력 채용에 대한 비용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서비스 제공형은 어쨌든 조금 더 주택 제공형보다는 저희가 더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전담 인력만 그냥 뽑으면서 주택을 이렇게 저희가 따로 이제 주택을 요청하면 LH나 GH에 다시 요청해야 되는데 마땅한 주택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고려되는 거예요. 그 선정심의위원회가 지금 분기별로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 어쨌든 정해진 인원이 이거는 그러니까 그 서비스 제공형이라고 하면 네. 이제 어쨌든 그거에 대한 예산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저 서비스를 무한정으로 네 맞아요. 근데 서비스 제공형도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요. 네네. 추가 예산.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예측이 그러니까 주택은 네. 이제 주거가 필요하면 이제 주택 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이상은 못 네. 들어가시겠지만 네. 서비스 그 제공형. 집에서 내가 내 네. 자녀한테 네. 집을 마련을 해주겠다. 네. 이제 서비스만 받는다라고 하면 네. 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뭐 인원에 대한 네. 좀 아웃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희가 세우기가 좀 어려운 거죠. 왜냐면 예산 예를 들어 저희가 50명을 하겠다. 네, 50명을 하겠다. 주택은 27세니까 서비스 제공료 30명 해가지고 저희가 50명을 지원하겠다 하면 그 예산이 어쨌든 전담력 채용 비용과 이분들에 대한 지원 비용들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시면 저희가 그 양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이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게 뭔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약간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현재 이제 안산에서 원래 계획했던 당사자의 그 사업량은 1명이 남으신 거죠. 근데 이제 주무관님이랑 아까 얘기했던 거 지금 주택 교체가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만약에 이제 당사자분들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많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는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셨고 지금 만약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제 뭔가 지원이 더 가능한 현재까지 상황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네. 필요가 엄청 늘어날 그렇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시에서도 지금 이제 이런 법안이 내려오고 이 사업들을 운영하시면서 지금 이제 계속 논의 중에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안산시에서는 이 자립에 대한 정책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사업이 확대될 거다, 예산이 확대될 거다라는 것들은 네, 시에서도 충분히 감안하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복지관 내에서 체중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저는 좀 이용자로만 남고 싶다는 생각이 언뜻 드네요. 제일 어려운 영역인 것 같아요. 주거 지원이. 그래서 지금 물론 항상 앞장서서 새로운 제를 만들어 주시는 걸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체중증에 대한 고민 한번 해봐 주십시오. 네. 고민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운전교육 사업을 이제 몇 동안 하고 이제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제가 옆에서 보면 다른 것들보다 이제 가장 어려운 건 인력을 채용하는 부분이더라고요. 당사자분들의 요구는 너무 많고 저희도 필요는 아닌데 이게 그 주간에 하는 이 활동 자체에도 지금 인력 구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주거는 다른 지역 확인했을 때 훨씬 더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저희가 당사자분들만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해드리고 무턱대고 못할 수 있진 않잖아요. 어떻게든 방법을 마련해야 돼서 그런 부분들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종춘장이 이번에 24시간 도로 안산에서 주택 받으셨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운영하시는 부분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 계속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아마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주에 파주 갔다 왔거든요. 24시간 제공에 갔다 왔는데 시설이나 이런 거 되게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대단장이 네, 24시간 파주 잘 해놓으셨어요. 시범 사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긴 저희요? 시범 사업 내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또 저희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도 생각이 드니까 감사합니다.
불러주신 거죠? 저희가 회의 때 말씀드렸는데 대답을 못 해주시죠. 저희도 2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감을 잡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해봐야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다 이런 방법도 좀 나올 것 같을까요? 긍정에 저희가 보면 되게 전문가 행동중재나 이런 것들도 계속 교육 받으시고 또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확인하시고 이런 것들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아마 이제 결국에는 그런 것들 안 할 수 없겠죠. 세종증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충분히 좀 고민하고 같이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네. 선생님 만약에 이제 이용인이 제가 집에 같이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네. 이 아이가 네. 독립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 부모님이 만나면 그 이제 아이가 독립하게 된 그런 어떤 그 주택이라든가 이런 비용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주택을 구입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해서 많이 도와주시나요? 이제 확대되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 그 정도의 어떤 비용을 부담을 하려면 어느 정도 선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택을 이제 안산에 있는 주택을 하실 거예요. 임대주택 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이제 어머님들 중에서 나는 돈 있고 여유 있으니까 좋은 주택 하겠다 하실 수 있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이제 시범 사업에서는 솔직히 쉽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당사자분들 다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님들 그러면 좋다 그러면 나는 지금 당장 내가 집 구해가지고